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소매치기. 그때부터 슬기의 이름은 똥보와 도둑놈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지 사건이 있는 뒤로 큰어머니도 슬기를 경계했습니다. 동전을 넣어둔 돼지 저금 통장도 슬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감추어두고 거실과 화장실만 남겨두고 석이랑 자던 방도 형들이 학교에 가면 꼭꼭 잠갔습니다. 까치는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석이 형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큰어머니, 까치가 아픈가 봐요. 그러나 큰어머니는 슬기가 하는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와 계속 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까치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아예 누워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슬기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까치의 입을 벌리고 찻숟가락으로 우유를 떠 입에다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까치는 느닷없이 고개를 흔들며 꽥꽥거렸습니다. 그러는 까치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우유와 섞여 번졌습니다. 슬기는 피를 보자 무서워 가재걸음을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까치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는 몇 번을 거듭 퍼덕거리다가 바르르 떨며 죽었습니다. 슬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가 콧물과 함께 떨어져 내렸습니다. 얼른 옷소매로 닦아내고 큰어머니가 있는 안방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석이 형 때문이야. 형이 까치를 때려서 죽은 거라고. 슬기는 까치를 안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원 목련나무 아래에 까치를 묻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그네도 미끄럼틀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슬기는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으려고 아랫입술만 아프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그것을 천천히 흘렸습니다. 모래는 술술술 소나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주먹, 두 주먹 자꾸 움켜쥐었다가 흘려보내고 또 쥐었다가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모래 속에서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른 주웠습니다. 전에 엄마가 슬기에게 사다 주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본 것만큼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뽀얗게 묻은 흙먼지를 궁둥이에 쓱쓱 닦아내니 빨간 자동차는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붕, 붕붕붕, 부릉부릉. 슬기는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놓고 언덕을 오르는 흉내를 내고 있을 때 여자아이가 다가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앙칼지게 물었습니다. 그거 네 거니? 슬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주제에 왜 가졌어? 그건 내 동생 거야. 이리 내놔. 여자아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슬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둑놈, 이리 내. 여자아이는 슬기의 손에 들린 차를 빼앗으려고 대들었습니다. 메롱. 슬기는 계집아이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반쯤 내밀어 보였습니다. 도둑놈이라는 말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엉덩방아를 찢고 나동그라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리 줘. 그건 내 동생 거란 말이야. 이 도둑놈아, 너
우리 엄마한테 일러서 혼내줄 거야. 일러라 찔러라. 니네 엄마 코 찔러라. 슬기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여자아이를 놀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쟤 좀 보래요. 으뜸에 자동차 훔쳐간대요. 슬기는 자동차를 저 멀리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 큰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는 차들이 분주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슬기 앞에서 대학생인 듯한 형과 누나가 손을 맞잡고 얘기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덕수궁 갈까? 형이 예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쌩끗 웃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덕수궁? 슬기는 덕수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집에 오던 날 들렸던 덕수궁이었습니다. 그래, 덕수궁을 찾아가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슬기는 형과 누나가 타는 버스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형과 누나가 앉은 자리 뒤에 앉았습니다. 슬기가 탄 버스는 이내 출발했습니다. 차는 빌딩 숲을 파고들어 시내 한복판에 섰습니다. 차내 방송에서 시청 앞이라고 나오자 형과 누나는 일어서서 내렸습니다. 슬기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슬기가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천천히 덕수궁에 들어갔습니다. 와, 덕수궁이다. 슬기는 마치 할아버지나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슬기는 곧장 할아버지와 한나절을 지내던 회화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회화나무는 너털너털한 잎새를 피우고 육중한 몸통을 보란 듯 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슬기는 회화나무를 가만히 껴안았습니다. 설기 왔느냐? 금방이라도 회화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슬기를 맞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만 회화나무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회화나무에 등을 댔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는 등을 문질러주던 할아버지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슬기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집을 찾아가야 해. 하고 슬기는 생각했습니다. 목동 큰어머니 집에서 나온 지 2시간쯤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은 김밥이랑 과자나 빵,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빵 한 조각, 음료수 한 모금 먹어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새우깡을 들고 와서 비둘기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둘기 떼가 금세 몰려들어 그걸 받아 먹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비둘기 떼를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할 뿐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떼는 아이를 따라다니다가 아이가 잡으려고 하면 우르르 무리지어 날아올랐다가 다시 헛되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얻을 가망이 없어서인지 우르르 떼를 지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슬기는 비둘기가 날아올라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갔습니다. 어머, 비가 오려나 봐.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도 사람들을 따라 덕수궁을 나왔습니다. 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문 밖에 나오니 벌써 굵은 빗방울로 얼룩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산하게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어디로 가서 어떤 차를 타야 할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은 금방 슬기의 수치 적은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초록빛 티셔츠도 젖어들었습니다. 몸이 서늘했습니다. 슬기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도 나른해졌습니다. 자꾸만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하고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쓴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가 입은 청바지는 무릎과 허벅지 부분이 가로로 찢겨 있었는데 일부러 찢은 것 같았습니다. 또 까만 티셔츠에는 붉고 커다란 영어 글씨가 앞뒤로 써 있었습니다. 헬멧 밑으로 번뜩이는 눈은 마치 먹이를 찾는 독수리처럼 섬뜩했습니다. 슬기는 청년의 얼굴을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년은 한참이나 슬기의 주변을 돌아보더니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야, 꼬마야. 예? 아무도 상관하지 않던 슬기에게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쩐지 그 청년의 눈은 무서웠어도 슬기는 마음속으로 반가웠습니다. 너 누구랑 왔어? 혼자요. 혼자? 집이 어딘데? 양주요. 경기도 양주? 청년의 말에 슬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 집 나왔구나. 그는 슬금슬금 주위를 돌아보고 슬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윗입술만 자근자근 깨물어 보였습니다. 야, 이리 와봐. 청년은 슬기의 손을 잡아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 형이 짜장면 사줄게. 타. 청년은 엄지손가락으로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슬기는 어색해서 입만 크게 벌려 보였습니다. 너 짜장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슬기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가자. 그는 슬기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슬기를 덥석 안아 오토바이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잘 붙들어. 네. 슬기는 청년의 검은 티셔츠를 잡았습니다. 거길 잡지 말고 허리를 잡아. 떨어지면 죽는다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슬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비를 맞아 으스스하던 판에 청년의 몸은 따뜻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빗속을 싱싱 달렸습니다. 차들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려가는 오토바이는 슬기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청년은 가끔씩 신호등에 걸려 멈춰섰다가는 달리고 달리다가 멈춰서고 하면서 어느 허술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중국집에 다다를까 하고 침을 삼키며 기다리던 슬기는 한없이 달리기만 하는 청년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잠자코 있어. 짜장면집 아직 멀었어요? 그래 임마. 어딘데요? 어디라고 하면 네가 알아? 배고파요. 알았어. 청년은 어딘지도 모를 골목길을 한참 돌아 들어가서 어느 허술한 중국집으로 슬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장사 잘 돼요? 청년이 주방에다 대고 고개를 까딱해 보였습니다. 태식이 왔냐? 오랜만이다. 뭐 먹을래? 주방에서 흰 가운에 모자를 쓴 아저씨가 창문으로 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 그 짬뽕 하나 하고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걔는 누구냐? 아저씨는 턱으로 슬기를 가리켰습니다. 얘요? 내 조카예요. 청년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그만 손 씻어라. 가늘게 먹고 가는 똥 싸고 자라. 나 봐. 손 털어버리니 마음이 편해 행복하다. 아저씨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후에 짬뽕과 자장면이 나왔습니다. 슬기는 자장면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전에도 할아버지랑 엄마랑 가끔씩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자장면은 처음 먹어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장면 그릇을 다 비우고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슬기의 배는 맹꽁이 배처럼 불룩했습니다.